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오늘 날짜가 6월 3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이제 8시 59분, 입니다. 오전 8시 59분. 예, 보시는 시점에서의 주가 차이가 있다라는 점,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건설업종과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업데이트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건설업종과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죠. 건설업종에 대해서. 자, 건설업종은 항상 시장, 그러니까 이제 지수나 아니면 타 업종 대비해서 항상 저평가 상태였어요. 저평가 상태였습니다. 무려 10년 이상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저평가 상태에 있었던 이유, 그 부분 설명드렸죠. 바로 국내에서는 민간과 그 다음에 공공 부분, 그 다음에 해외 수주 부분, 이렇게 큰 3개의 섹터에 어떤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루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는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면서 폭발적인 그런 랠리가 나왔어요. 실적 개선과 함께. 그런데 그 이후 2008년 2008년 이후부터는 국내 시장이 괜찮으면은 해외 시장이 발생이고, 해외 시장에 좀 수주가 늘어난다 싶으면 국내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이나 주택건설 시장이 쪼그라들어 있거나 아니면 공공 부분에서의 발주가 훅 줄어들면서 항상 반쪼가리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밸류로 따진다면은 어느 한쪽, 이쪽이 왕성하게 상승을 해서 실적이 개선돼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도 되지만은 항상 요만큼밖에 못 오르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다른 한쪽이 항상 밋밋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맞아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난주에 국내 시장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국내 시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국내 시장 부분은 뭐 민간도 살아나고 있고 공군도 살아날 것 같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해외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할 때는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으니 이에 따라서 해외 부분에서의 발주, 그러니까 수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수준으로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중소형 원전도 간단하게 아주 가볍게 뭐 한 20-30초 정도? 그 정도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업데이트 될 부분은 뭡니까?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주에는 여기 부분을 좀 주로 설명을 했다면, 자, 주식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좀 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왜 떨어졌니? 그 떨어진 요인이 상쇄되면은 오릅니다. 그죠? 상쇄되면 올라요. 떨어진 이유가 상쇄되면은 항상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제는 다 떨어지고 오를 것만 남았으니까. 자, 이것과 함께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나요? 또 하나는 없었던 게 생기는 거, 혹은 기대하지 않았던 게 다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겠죠?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해외 부분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왜냐면 지난해 국제유가가 말 그대로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죠.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발주하려고 했던 게 딜레이 돼버리고, 그죠? 그리고, 이 건설하고 있던 것도 뭡니까? 중단이 돼버리는, 그러한 요인까지도 발생을 해버렸었어요. 해외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것이 국제유가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하면서 해외 발주와 수주, 이런 부분들에서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설명을 좀 해봐 드리려고 그래요. 이 부분을. 자, 우선 제가 뉴스 하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어제 뭐 다 보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제 국내 부분이죠. 용적률 700% 고밀 개발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과 함께 당국자가 브리핑 도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3기 신도시 용적률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우호적이죠.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까지 인허가 누적 물량이 전년 동기 17%가량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죠?
예, 올해 말 혹은 내년도 착공 건수가 시장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준 케이스입니다. 상당히 좋아요. 국내 환경은 상당히 좋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도 국내에서 플러스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건 참고로 하나만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해외 부분에서 없었던 거, 여태까지 기대하지 않고 그냥 포기 상태에 있었던 거, 단순하게 국제유가가 올랐으니까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단순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실제로 뉴스를 여러분들 뭐 건설주 보시는 분들은 다들 찾아보셨겠지만 실제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리비아 닫혔던 해외 건설문 열린다 해가지고 미소 짓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어디 대우건설, 현대건설 뿐만이겠습니까? 그죠? 예, 실제로 여기 보면은 유가티적 중동이 바빠졌다 해가지고 한국 1분기 수주 4조 원 육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 2020년도 최악의 수준이었죠. 근데 2019년도 총 수주액과 맞먹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즉 기존에 없었던 게 아니라 기존에 완전히 죽었던 거, 왜 떨어졌어? 예, 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이 상쇄된 거죠. 해소된 거죠. 상쇄된 게 아니라 해소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바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리비아입니다. 닫혔던 중동 지역에서의 이러한 발주와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데, 전혀 그동안 기대하지 않았던 리비아가 해외 건설 부분에 대해서 그 건설 부분이 있죠. 이 건설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했다. 이건 없었던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 이란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핵 합의 복원 협상 오는 10일 재개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밤이죠. 오늘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 어젯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가 날짜는 오늘 나왔습니다. 새벽 1시 45분에 재개한다. 10일날 재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란과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합의 복원 협상이 돼서 합의가 되면은 국제유가가 뭡니까? 다소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은 이란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란 시장은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죠.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이건 플러스 알파 요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좋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다 이제 요런 것도 빌 게이츠, 버핏 차세대 원전 손잡았다 해가지고 게임 체인저 해서 이제 소형 원전에 대해서 아직 말이 많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냐. 국내 정책과 해외 정책이 맞아떨어지지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예, 그리고 소형 원전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 별의별 말이 다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재생이 될 것이다. 예. 그런데 어느 한쪽 논리만 듣고도 무조건적으로 맞다 안 맞다 하기에는 지금 이른감이 있어요. 이른감이 있는데,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 소형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해외에 공동으로 진출하자. 우리의 건설, 그러니까 턴키 수주에다가 당신네들 기술 합쳐가지고 우리 공동으로 해가지고 노력해서 돈 좀 벌자. 미국 정부가 오케이 했거든요. 예, 그럼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수주 부분이나 이런 데에서의 어떤 모멘텀 형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죠?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아예 없었고 포기한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체코에서 좋은 소식도 날라왔었어요. 그죠? 예, 체코에서 좋은 소식도 날라왔습니다. 우리나라 그 체코의 원전 6기 중에서 그 체코 6기를 갖다가 올해 말 내년 초쯤에 이제 발주 확정이 되는데, 수주가 확정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그 큰 경쟁 상대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러시아였다고 그래요. 근데 체코 정부와 러시아 간의 이러한 그 정치적 불협화음,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를 갖다가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예,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수주가 좀 더 커졌다,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라는 게
주요 이유예요. 자, 이것은 결국엔 뭘 말하죠? 예,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저기 이 건설, 예, 건설 쪽, 예, 제가 KRX 건설업종을 꺼내놨었거든요. 건설업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즉 국내와 그 다음에 해외 부분이 다 맞물리면서, 예, 해외 부분이 다 맞물리면 한꺼번에 다 맞물리면서 그러면서 좋은 그러한 실적 성장의 어떠한 기로에 서 있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2000년대 중후반처럼 막 진짜 막 그때 당시 현대건설이 10배 정도 올랐던 걸로 좀 기억해요. 예,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꽤 많은 기업들이 그랬고, 또한 여기에다가 이제 그 4대강 있죠. 4대강 테마. 예, 4대강 테마인가요? 예, 뭐 하여튼간 그 있잖아요. 4대강 테마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4대강 테마로 그런 것까지 이제 공공 부분까지 정책과 맞물리면서 정말 엄청났죠. 건설주들이. 예, 그랬던 걸로 기억납니다. 자, 여튼 이러한 어떠한 국내외적인 우호적인 환경 요건에다가 해외 쪽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사실은 국내 공공 부분도 사실은 포기 상태였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정부가 건설, 그러니까 SOC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어떠한 내수 진작책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좀,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되고, 예, 떨어졌던 요인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되고,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지금 살아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건설주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건설주 좋다라고 봐요. 예, 개인적으로 건설주는 좋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좋지만 앞으로도 뭐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뭐 앞으로 뭐 1, 2주 내에 끝날지, 아니면 1, 2개월 뒤에 끝날지, 혹은 내년까지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은 뭐 시장과 그 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각 기업들의, 대표 기업들의 어떠한 실적,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며 가면서 판단을 해야겠죠.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지금 당장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한 것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한번 우리도가 아니라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관련주들도 계속 이제 좀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예, 관련주들도 계속 오르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다들, 그리고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까지도 굉장히 좀 강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건 이제 계룡건설 같은 그런 지방건설사인데, 계룡건설에다가 뭐 서희건설들까지 이렇게 중소형 건설사들까지 다 겹치면서 그리고 건자재 애들까지도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쪽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강한 그런 강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